자, 여러분 돌아왔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한 거 다시 한번 간단히 보시면 처음에는 이 기존에 있던 레퍼런스를 한번 확인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리스트업을 해줬죠. 그리고 레퍼런스를 활용해서 좀 내가 좋아할 만한 동화를 만들고 싶어 이렇게 주문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그냥 던지면 얘가 알아서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좀 더 구체화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문구를 추가해도 됩니다. 근데 내가 만들고 싶은데 여기에 주인공은 남매고 곰돌이 인형이 있는데 여기에 뭐 인공지능이 탑재되면 좋겠어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하셔도 돼요. 이런 설정이 담긴 동화의 제목, 주제, 교훈, 줄거리 작성해줘라고 하면 해줍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신데렐라, 그 다음에 백설공주, 뭐 피터래빗, 아까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까지 이렇게 등장을 저 같은 경우는 했었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쓴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제가 쓴 질문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요런 문구를 카피해가지고 구글 번역기로 이제 가져가신 다음에 거기 있는 영문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거 앞에 한 거니까 빠르게 보여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탑 100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이렇게 구글 번역기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두 번째, 레퍼런스를 활용해서 좋아할 만한 걸 만들고 싶어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줄거리 작성해줘를 물어보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영리한 공주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그 이 왕국에 있었던 위험을 좀 극복하는 스토리텔링으로 얘가 써줬어요. 근데 아까 제가 입력했을 때보다 이때가 좀 더 깔끔했거든요. 타이틀, 그 다음에 플롯, 여기 테마, 레슨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구조를 깔끔하게 짜줬는데, 여러분도 좀 질문 제 거 한번 활용해서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명확하게 명확하게 소주제들을 찍어주면 정리를 잘해서 주더라고요. 제가 근데 여기서 공주 얘기도 재밌는데 막 공주, 왕자 이런 얘기 너무 많아가지고 뭔가 그런 음식이나 이런 걸로 좀 의인화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이나 동물 캐릭터로 좀 바꿔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피자로 바뀌었는데 내용이 재미없길래 요거는 이제 드랍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별로였고, 저는 약간 뭐 벨리곰 같은 귀여운 캐릭터를 생각했는데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등장인물들 설정도 여러분 할 수 있죠. 제가 지금 드린 요런 거 가지고선 질문 한번 넣어보세요. 요거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요런 식으로 등장했는데, 전 이사벨라가 주인공이었고, 밑에 보시면 왕, 그 다음에 소서러, 그 마법사, 용, 자이언트 스파이더, 얘네는 이제 싸우는 애들이거든요. 소서러가 적팀의 그 마왕 같은 존재라서 얘를 격파를 하는 게 이제 목표인데, 그래서 이 이자벨의 그 외관도 나오고 성격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다듬으시면 되는 거죠. 그대로 쓰시는 것도 좋지만 다듬으면 더 재밌게 나오겠죠. 뭐 이름도 나중에 바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본격적으로 동화책 내용을 제작해달라고 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아까 실습에서는 안 했던 거죠. 위에 작성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난 동화책을 작성할 예정이야. 근데 동화책은 일단 표지는 제외하고 2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어. 각 페이지별로 들어갈 문구와 예상 이미지를 정리해줘 라고 했습니다. 요 26페이지로 제가 한 이유는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님이 동화책에 관심이 많으신데, 동화책이 보통 그 일반적으로 26페이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나 봐요. 그 유아를 위한 책들이. 어쨌든 요건 여러분이 또 서칭해서 참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여기서 저는 또 타겟의 나이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난 한 5살에서 6살 정도 아이들이 얘네가 이제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글이었으면 좋겠고, 이 글의 내용은 좀 간결하고 쉽게 표현해줘 이렇게 저는 주문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 저는 뭐 이거 한 번에 물어보기도 했는데 이거 통으로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냥 하나 묻고 이 내용에서 나는 뭘 해주고 이렇게 추가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얘가 진짜 신기한 게 페이지 1, 2, 3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고요. 페이지 1에 보면 여기 이제 그 오른쪽으로 보시면 더 클레버 프린세스라는 제목으로 그 공주가 식물책을 들고 있는 사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 2에서는 이쪽에서는 옛날 옛적에 머나먼 왕국에서 하면서 옛날에 뭐 Once Upon a Time 하면서 이렇게 보통 오래된 영화들 시작하는 느낌 있죠. 이렇게 한 줄. 그러면 이제 아마 동화책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이제 왕국 같은 그림이 이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왕국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옛날 옛적에 하면서 이렇게 한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완성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계속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신기하죠? 해보고 싶으시죠, 지금?
그리고 이제 저는 제목을 정할 거예요. 일단 스토리라인 다 나왔고 주인공도 등장했어서 이제 저는 한번 제목이 궁금해서 일단 이 동화책의 제목을 야 10개 정도 한번 창작해봐 라고 이제 시키는 거죠. 여러분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이게? 막 내가 막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고 전 추가로 이런 것도 좀 붙였어요. 이 아이들이 선호하는 제목으로 부탁할게 라고 했어요. 얘 챗 GPT가 얘를 어디서 뭐 긁어올진 전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렇게 붙여서 물어보니 뭐 이런 식으로 열심히 작업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한글로 번역되면 뭐 영문도 뭐 이게 엄청 매력적일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막 엄청 매력적이진 않았어요. 영리한 공주와 마법의 꽃 찾기, 이사벨라의 모험, 지능과 용기의 이야기 이렇게 쓰면 애들이 안 보겠죠. 지능이라는 단어가 일단 들어가 있는 순간 그냥 탈락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꿔야 됩니다. 뇌를 사용한 공주. 네, 이거 절대 쓰면 안 돼요. 망합니다, 여러분. 마법의 꽃 퀘스트. 뭐 근데 요새는 영어랑 친숙한 아이들도 있으니까 뭐 매직 퀘스트라는 이름으로 조금 특이하게 뭐 매직 플라워 퀘스트, 뭐 매직 플라워로 한 다음에 어쨌든 애들이 좀 이렇게 후킹, 그러니까 좀 약간 홀릴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문구들을 짜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이게 낫네요. 이사벨 공주와 마법사의 저주. 그냥 심플하고. 뭐 이사벨라의 여행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요것도 괜찮고. 어쨌든 요런 식의 제목도 여러분 정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정하고 나서 근데 내 타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수정을 하면 되죠. 이때는. 앞에 있는 당연히 글들도 여러분 아무 때나 당연히 이거 내가 좋아하는 스토리 아니야. 이거 좀 내용 좀 바꿔줄래?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은 저는 이 판매량에 좀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어. 그리고 해리포터 스타일로 해주면 좋겠어. 혹은 안데르센 스타일로 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저는 이제 요 얘기는 안 했었고 실제 사례 보시면 해리포터 스타일로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바꿔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얘가 그렇게 막 엄청 뭐 바꿔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한 거 외에 여러분이 진짜 해리포터 같은 느낌으로 뭐 땡땡 치고 옆에 마법사의 돌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써주는 느낌을 원하시면은 좀 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신기하다. 지금 그리고 제목도 내가 고민할 게 거의 없고 마치 이제 부장님이 저기서 야 김대리 가가지고 저기 뭐야 이번에 저기 보고서 써야 되는데 이거 사장님 보고 들어갈 되게 중요한 거라서 그 김대리가 혹시 모르니까 이게 지금 임원분들이랑 사장님들 스타일이 다르잖아. 그래서 일단 초안 작성하되 ABC 스타일로 4만 정도 가지고 와봐. 그러면은 내가 검토한 다음에 이 중에서 괜찮은 걸로 고를게. 이렇게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이런 거 막 여러분 SNS 마케팅 할 때도 막 1안, 2안, 3안 막 준비해가지고 가면은 막 뭐 디자인이 어쨌다 막 까고 막 짜증 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많죠. 근데 이거를 저희는 이제 챗GPT한테 시키면 됩니다. 부장님이 시켜도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넘어가면 이번엔 표지 작업 해볼게요. 커버 디자인 하고 싶은데 사파는 어떻게 넣는 게 판매에 유리할까? 그리고 뭐 10가지 정도의 커버 디자인을 랭킹 순으로 제안해줘. 사실 무슨 랭킹인지 얘가 판매 랭킹으로 볼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디자인 랭킹으로 볼지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문구들을 넣었고요. 뭐 구체적으로 내용을 해주면 얘가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표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했고요. 이걸 이미지화를 할 건데 나는 달리2나 이제 미드저니는 그 전에 지금도 핫하고요. 미드저니를 그리고 좀 더 잘 쓰는 분들도 많으세요. 달리2보다. 둘이 어쨌든 막상막하이긴 한데 미드저니를 활용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 명령어를 넣어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넣을지 좀 알려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문구를 넣어보니까 저는 그냥 이제 기획자나 일반 사무의 생각에서 이제 질문을 했으니까 그냥 일반 텍스트를 생각했는데 챗GPT가 코딩도 해준다 그랬죠. 얘가 코딩 스타일로 이제 이미지를 제너레이트 해달라는 그런 식의 그 코드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치면 근데 그리고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해봤더니. 그러니까 저는 나는 개발자가 아니야. 그래서 생성 홈페이지에서 그냥 달리2에서 사용할 그냥 일반 문구로 적어줘라고 했더니 그러면 이렇게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자벨라는 뭐 아름다운 공주고 지금 뭐 가지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그냥 하라고 얘네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개발자고 이쪽이 어쨌든 오픈 AI가 그 열어놓은 API를 연동해서 쓰실 수 있다면 더 어마어마한 활동들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개발자분들은 이미 연동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래서 뭐 지금 표지 디자인 같은 것도 많이 했는데, 또 여러분 글에 되게 중요한 게 뭡니까? 폰트죠. 폰트가 이뻐야지 아이들이 또 요거를 집중을 해가지고 또 재밌는 폰트가 있어야지 쉽게 보겠죠. 그래서 저는 폰트에 대한 질문도 했어요. 뭐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무료 폰트 5가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더니 얘가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코믹 산스 이거 많이 보셨죠? 그리고 REL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요거 이거는 이제 거의 MS 워드 같은데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고딕체, 바스커빌체, 락웰체 이런 것들 이런 거 같이 이제 보여주고 저는 이제 앞에 있는 질문 2개를 같이 했거든요. 책의 제목은 더 큰 글꼴 크기 몇 포인트 어디 중앙에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냥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내용들이 많았고 엄청 디테일하진 않고 그냥 이제 추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통 제목은 당연히 중간쯤에 맞추죠. 제목 뭐 누가 막 여기다가 막 쓰는 사람 없잖아요. 보통 시작할 때 여기다 표지에 당연히 쓰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얘기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이제 얘를 믿지 말고 여러분이 이제 선별하셔서 참고해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PDF 작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이제 표지 디자인까지, 사파까지 다 준비가 됐고 텍스트까지 준비가 다 된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얘를 일단 PDF로 만들어야 되는데 PDF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MS 워드 뭐 한글을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구글 닥스 요런 거 이제 많이 쓰시죠. 구글 닥스도 뭐 무료니까 요거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이런 거 활용하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워드 파일의 정리를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MS 워드를 사용하고 싶은데 그 책 집필을 위한 설정은 어떻게 될까? 이건 뭐냐면요. 그 페이지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워드 서식이 있는데 요 서식을 좀 더 디테일하게 그 책용으로 좀 바꾸고 싶어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그 요런 질문도 가능하고 또 이제 마켓플레이스 온라인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 그리고 뭐 이렇게 수수료가 적거나 무료 서비스인 곳 10군데 추천해줘.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이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얘가 답변은 뭐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현재 가장 베스트 마켓플레이스는 뭐 아마존부터 시작해서 구글 플레이, 뭐 애플북 이런 곳들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전부 이제 외국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아마존 쪽으로 여러분이 그 PDF 만들어가지고 올리시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요거 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테스트하고 싶을 때는 교보문고 POD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Publish on Demand인데 뒤에서 한번 설명드릴 텐데 이거는 비용이 들지 않고요. 우리가 전자책을 올려놓고 그쪽에서 이제 교보에서 승인만 해주면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인쇄를 해서 보내줍니다. 대신 제가 알기로 뭔가 취소가 안 되고 왜냐면 후제작 방식이라 뭐 그리고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뒤에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우리는 국내에서 테스트 해봐도 된다. 그 외에 뭐 북크크 이런 곳들 좀 다양한 곳들이 있습니다. 검색해보시면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이제 네이버나 이런 쪽에. 이제 마케팅 단계로 좀 넘어가면 이제 판매를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가격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가격은 베스트셀러 기준으로 소비자한테 가장 매력적인 이 판매 금액은 얼마일까? 이거를 이제 물어봤죠. 그리고 가격에 거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합리적인 가격과 이유도 좀 궁금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좀 제안 좀 해줘. 원래 제가 원했던 건 예를 들어 뭐 아마존이 있으면은 아마존에서는 뭐 $5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존은 평균 가격이 얼마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에서는 $7입니다. 그 이유는 원래 이렇게 설명을 해주길 바랬는데 답이 이렇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참고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일단 설명을 해주긴 해줍니다. 얘가 이제 아예 셀링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뭐 제작 비용, 경쟁, 체계 가치 이런 설명을 해줬고요. 뭐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밑에 예를 들어서 아마존 킨들을 통해서 퍼블리싱을 할 경우에는 전자책 이북은 1.99에서 9.99달러 사이다. 이럴 거면 근데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굳이 뭐 조언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얘네가 설명은 해줍니다. 그래서 요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심플하게 가격 그냥 그 범위를 제가 물어봤을 때 애들이 해준 답변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린 건데 아까 거랑 똑같습니다. 이제 마케팅 단계로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마케팅 들어가기 전에 지금 약간 이제 좀 빨리 달렸잖아요. 계속 한 15분 지나서 집중력이 흐트러지셨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약간 타임 하시고 가가지고 물도 한번 드시고 잠깐 이렇게 스트레칭 하고 오세요. 제가 아마 영상은 여기서 한번 커트하고 이거 2편으로 넘길 것 같으니까
조금 살짝 기지개 펴시고 지금까지 한 거 너무 많이 들어갔으니까 머리 한번 이렇게 리프레시 하신 다음에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2편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